안녕하세요. 리더십 퍼실리테이터 한병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원리, 원칙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딱딱하게 느껴지시죠? 그리고 우리 대인 관계에서 혹시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너는 너무 원칙주의적이야. 너는 원리밖에 몰라. 이러면은 좀 부정적 의미로 사용하지 않나요? 뭔가 꽉 막혀 있고 뭔가 답답하고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지만 사실 이 원리, 원칙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립적인 단어이고요. 우리 삶에 되게 중요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원래 의미 살펴보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원리,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적용되고 현재에도 적용되고 우리나라에도 적용되고 뭐 서구권이나 아프리카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원리와 원칙이죠. 우리 크리스찬에게도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와 원칙, 중요한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성경이 거기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과거에도 적용되고 지금도 적용되고 우리 다음 세대인 미래에도 적용될 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적용되고 또한 다른 나라에서도 적용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원칙을 파악하고 있으면은요, 상황이 바뀌더라 하더라도 그 원칙을 기준으로 나만의 방법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관리 원칙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두 가지의 원칙, 이것만이 다는 아니지만 핵심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제거. 예, 맞습니까? 예. 두 번째는 긴급성이 아닌 중요성입니다. 이 두 가지 주제로 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한 외국계 회사의 임원분을 이렇게 친구처럼 만났어요. 저보다 한참 선배님인데 저를 너무 이렇게 아끼고 사랑해 주셔서 한동안 명절 때 저에게 법성포굴비를 보내주셨어요. 설날하고 추석 때. 저는 생선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제 아내는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선물 올 때를 일부러 기다리더라고요. 근데 겨울에 설날 때 받으면은 좀 늦게 조치해도 됩니다. 이렇게 아이스박스에 이렇게 보자기에 쌓여서 오는데 그걸 좀 늦게 처리해도 되는데 추석 때 받으면 이거를 받아서 날씨가 덥잖아요. 빨리 보관을 해야 되겠죠. 예, 그러면 아이스박스를 열어서 그 굴비꾸러미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어디에 보관하겠습니까? 냉동실에 보관을 하겠죠. 여기 계신 분들이 오늘 굴비꾸러미처럼 아주 소중한 그런 것을 받아서 냉동실에 보관한다고 생각하고 집에 가서 꼭 냉동실 한번 딱 열어보세요. 그러면 거기가 정리가 착착착착 잘 되어 있고 이렇게 굴비를 넣을 만한 공간이 딱 확보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무언가로 가득 차 있습니까? 저희 집만 그런 거 아니죠? 요런 상황에서 이제 냉장고에 있는 물건을 다 끄집어내기 시작합니다. 여성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행동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 때문에 아내하고 아주 사소한 말다툼을 한 적도 있어요. 제가 막 이걸 끄집어내면서 이건 뭐야 이렇게 끄집어내다 보면 1년 전에 먹다 남은, 명절 때 먹다 남은 떡조가리, 3개월 전에 먹다 남은 다 말라 비틀어진 B사의 아이스크림 3분의 1통. 제일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정체불명의 검은 봉다리. 내용물을 보고도 서로 몰라요. 막 양가의 어머님도 와서 막 선물도 주고 막 그런데 뭐 그냥 지나가 버리니까요. 굉장히 소중한 물건이라 하더라도, 음식이라 하더라도
유통기한이 지나버린 더 이상 효용 가치가 없는 것을 과감히 끄집어내서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 이것을 해야 굴비를 보관할 수 있겠죠.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이해되시죠? 네. 두 번째로 속가백이라는 것이 있어요. 나무를 처음에 촘촘히 묘목을 심잖아요. 그러면 나무가 위로 클까요? 옆으로 클까요? 성장이 위로 큽니다. 왜냐하면 묘목을 촘촘히 심었기 때문에 광합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꾸 위로 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한 15년 정도 지난 다음에는 그 나무들을 모두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예, 끝까지 키울 미래 대상목과 이제는 잘라버려야 될 제거 대상목을 구분을 해서 과감히 잘라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나무가 어떻게 큰다고요? 옆으로 크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가배기를 해준 나무와 그것을 안 해준 나무와 연 평균 직경 생장량, 나이테가요 3배 차이가 난대요. 가치를 높이려면요, 잘라줘야 가치가 높은 나무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제거가 그만큼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 삶에서 해야 할 것도 중요하지만 좀 불필요한 일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안을 좀 제시하고 싶습니다. 아에론 체어라고 하는 의자가 있는데요. 사무의자 업계 명품입니다. 이 의자를 만드는 허먼 밀러사의 브라이언 워커 회장은 이런 말을 수시로 한대요. 나는 이렇게 명품 의자를 만들기 위해서 소비자에게 물어보지 않는다. 의자 어떻게 만들어 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봐서는 명품을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혁신적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선 소비자에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행동을 관찰해야 한다. 이게 오늘 포인트입니다. 저는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하구나. 시간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시간 관리 책을 봐서 해결될 것이 아니라 내가 시간 사용하는 행동을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관찰할 수 있으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안 해야 하는지, 혁신적으로 어떻게 시간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시간을 사용할 수 있을지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이렇게 시간 사용 기록표라고 해서요, 30분 단위로 내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런 것을 기록해 보기도 합니다. 저런 걸 어떻게 적어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매주 적지 않습니다.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데 신앙적으로나 일상생활 가운데서 만족감이 없고 이건 아닌데 하는 마음이 들 때는요, 한 30분 단위가 좋습니다. 내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포인트가 뭐냐면 구체적으로 적는 거예요. 그냥 TV 시청 이렇게 적는 게 아니라 특정 프로그램 이름, 누구와 전화 통화, 이렇게 구체적으로, 책을 보더라도 무슨 책, 예,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적어보잖아요. 하루만 적어봐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 엑셀 시트나 또는 내가 작성한 그 시간 사용 기록표가 나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내가 뭘 해야 하는지, 뭘 안 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 답은 내가 제일 잘 알고요. 조금 더 잘 이렇게 내 마음을 살펴보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주시는 음성도 들어볼 수 있다고 저는 감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작성하면서 반성을 너무 많이 했어요.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데 들어가는 시간이요, TV 보는 시간보다 작은 거예요. 무가치한 시간은 그렇게 많이 사용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그렇게 많이 하지 못함을 실제로 많이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번 꼭 작성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괜찮죠? 예. 슬라이딩 퍼즐이죠? 자녀들 선물로 주거나 어렸을 때 다 갖고 놀아 보셨죠? 이거를 구입하게 되면 오른쪽 제일 요 끝에 칸이 비어 있어요. 고무 바킹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거를 공간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왔다 갔다, 예, 좌우로 위아래로 풀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이미지일까요? 시계예요, 시계. 근데 그 한 칸마저 막아놓고 거기에 뭐라고 써놨냐면 마스터 락이라고 써놨습니다. 글로벌 자물쇠 브랜드예요. 이 퍼즐은 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푼다는 거예요. 자물쇠의 광고입니다. 자물쇠는 잘 풀리면 안 되죠.
근데 저는 이 이미지 통해서 너무 영감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구나. 우리의 삶의 문제를 좀 풀어내려면 모든 것은 아니더라도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 한 칸에 비어 있는, 한 칸을 제거해야지만 풀리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매일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무언가를 하고 일도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칸의 시간을 비워놓고 잠잠하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맞는 것인가 점검도 해보고, 어느 누군가에게는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따로 비워놓는 것, 또는 나의 건강을 위해서 아무리 바쁘다 하더라도 잠을 줄이지 않고 운동할 시간을 확보해 놓는 것, 제거를 통해서 그것을 확보하는 것, 그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아이젠나워 명언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까 긴급성이 아닌 중요성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정말 중요한 일에는 긴급한 것이 없고요, 정말 긴급한 것 중에는 중요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동의가 되는 분도 있고 안 되는 분도 있을진 모르겠지만 한번 곰곰이 읽어보다 보면요,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렇게 긴급하게끔 놔두지 않는다는 거죠. 예, 어느 정도 동의가 되시죠? 그래서 이 긴급성과 중요성을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될 것인가, 시간 관리는 사건 관리, 무엇을 하는 것을 얘기했잖아요. 살펴보려고 합니다. 긴급성 이렇게 얘기하면요, 긴급한 거는 바로 해야 되는 거, 아주 급박한 거, 안 하면 큰일 나는 거, 맞죠? 중요하다는 건 어떤 거죠? 말 그대로 중요한 거. 이거를 안 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거, 중대한 거. 다 의미가 통하죠. 근데 긴급성과 중요성은 좀 다르죠. 일단 이것이 다르구나, 긴급한 것이 꼭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를 생각하면서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긴급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서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죠? 제가 이걸 가지고 워크숍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이 앞에 보이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응급사항, 위기 대응, 마감 기한, 시간 언제까지 가야 되는데 그걸 지켜내는 것. 제가 한 회사에서 이 워크숍을 했는데 어떤 IT 회사의 남자분이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고객사 서버 다운됐을 때, 이거는 집에서 쉬고 있다가도 튀어나가야 될, 예, 막 나가서 고쳐야 될 그런 상황이죠. 네. 이런 것들이 긴급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일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필수적인 일, 필수의 영역,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동의되시나요? 사실은 이거는 뭐 예측할 수 있는데 이 다음 것, 그 다음 것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들이 있습니다. 점점. 두 번째는요,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긴급한데 중요하지 않대요. 조금 고민이 되죠? 이런 일로 우리 삶에 가득 차 있을 때는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매일같이 바쁘게 살아요. 정신없이 바쁘게 사는데 집에 와서 이렇게 씻고 누워 있다 보면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아요. 뭔가 보람도 없고 뭔가 이건 아닌데 하는 마음이 드는, 대표적인 일이 잡다한 일,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긴급하기만 한 거예요. 너무 타인을 의식해서, 나는 원하지 않는데 타인에 의해서 결정되어서, 그렇잖아요. 약속을 하거나 뭔가 타인의 결정에 따르게 되면 나는 원치 않아도 그거를 지켜내야 되기 때문에 긴급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동의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대표적인 거로 SNS, 예, 뭐 카톡, 뭐는 그런 어떤 활동들이 있죠. 너무나도 유용한 도구이지만 잘 보세요. 뭔가 메시지로 오면 내가 보면 빨리 뭐 해줘야 되죠? 답변을 해줘야 되지만 그 답변하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거예요. 어딜 가나 요즘 사람들이 스마트폰 보고 거기에 시간을 많이 보내는,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긴급할 수 있지만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때로는 좀 전원을 꺼 놓거나 아예 그런 것을 잠깐 내가 중요한 일을 할 때는 막아 놓을 필요도 있습니다. 여기에 시간을 많이 보내잖아요. 그러면 속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일들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속임수의 일들. 왜냐하면 자꾸 중요한 일로 착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 세 번째로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입니다. 이런 일 있죠? 뭐 별로 말할 가치가 없어요. 여기 써 있는 대로 읽으면 쾌락지수. 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러한 선한 모습도 있지만 죄인의 그런 속성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정말 별로 무가치 않은 일에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사실은. 격하게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목적 없음. 뭐 그냥 사는 거지. 의외로요, 이 바쁜 시대에서도 나는 시간이 그렇게 모자르지 않은데 나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재밌는 것도 없고 그냥 지내는 거지.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뭔가 목적하는 바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너무 바쁘게 사시는 분들이 휴일날에 어떻게 된다? 방전방치. 너무 힘들게 무언가를 해서 소파와 한 몸이 되거나 침대와 한 몸이 돼서 하루 종일 누워 있거나 그러한 모습들 이 영역에 속합니다. 여기는요 낭비 영역입니다. 여기에 시간을 보내면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제일 마지막에 한 게 제일 중요한 거겠죠.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읽을 때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 믿음 생활. 물론 시간 촉박하게 예배를 늦으면 그건 긴급하고 중요한 일일 수 있지만 대부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은요, 잘 보시면 별로 그렇게 긴급하지 않아요. 그 음성을 우리 마음에 주시기 때문에 마감 기한이 누구에게 있다? 제 마음에 있어요. 자꾸 연기하게 되고. 근데 너무 중요한 일이죠. 준비 예방하는 것, 대인관계, 건강관리, 나의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이렇게 도와주고 아주 가치 있고 큰 일은 아니지만 그들에게 시간을 투자하는 거, 그거 긴급한가요? 생각보다 그걸 긴급하게 하는 일이 있다면 그분은 참 대단하신 분이고요.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주님이 주신 지혜의 영역입니다. 지혜의 일이에요. 우리가 쉽지 않지만 여기에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보내야 됩니다. 이렇게 시간 관리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면요, 앞에서 보여드렸던 세 가지 일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맙니다. 긴급하고 중요하거나 이건 무조건 해야 되니까. 긴급한데 중요하지 않은 일에도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들이게 돼요. 그러면 우리 삶이 굉장히 피곤해지고 너무 힘들어지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 그냥 방치가 되거나 그냥 시간을 함부로 쓰게 되거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자? 내 삶의 우선순위를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곳에 두고 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빠르게 한번 정리해드리고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방학 때 우리 아이들이 많이 쓰는 것이죠. 아이들뿐 아니라 다 한번 작성해 보셨죠? 나 이거 작성하고 이대로 살아봤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이거의 제목은, 부제는 실패를 계획하다입니다. 이건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얘는 이번 방학에 뭐밖에 못해요? 공부밖에 못해요. 잠자고 공부밖에 못해요. 얘는 저녁 6시가 되면 두려움에 떨어요. 뭐 해야 되죠? 매일같이 심부름해야 돼요. 매일같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관리를 할 때 매일매일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4가지 정도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고정적인 일과 유동적인 일을 구분하는 거예요. 아까 그 방학 시간표는 고정적인 일밖에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고정적인 일, 딱 그때 해야 되는 일과 계획을 할 때 그거 빼고 내가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거를 딱 구분을 해서 고정적인 일을 할 때 얼만큼 시간이 들어가는지 그걸 생각하고 유동적인 일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꼭 해야 할 일을 적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록에 의지하지 기억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 머리는요,
창의적이고 뭔가 좀 더 가치 있는 일을 써야 돼요. 자꾸 뭘 해야 하는데 고민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적어 놓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필요할 때 보면 되거든요. 세 번째는 우선순위를 매기는 겁니다. 일단 적었으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적어서 한 번에 하나씩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개의 일을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하나씩.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뭔가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다가 성경을 보고 있다가 큐티를 하고 있는데 따르릉 하고 메시지가 왔어요? 그럼 우리 봐요, 안 봐요? 보면 별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걸 하려고 하면 집중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이걸 스위칭 코스트, 바꾸는 데 들어가는 뇌의 어떤 그런 에너지라고 합니다. 우리 머리를 안 좋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하나씩 할 때는 한 번에 하나씩 집중해서 하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예, 시간 관리 관련해서 또 같이 이렇게 고민을 나눠 주신 분이 있어서 한번 살펴보고 함께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해야 할 일을 계속 미루다 보니 늘 커트라인에 맞춰 일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일을 미루지 않는 방법을 혹시 알고 있으면 알려달라, 이런 질문이거든요.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물론 작은 것도 있지만 좀 큰 덩어리가 있다면 역순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시라. 예, 거스를 역자의 순자를 써서 거슬려서 이렇게 시간을 계산해 보는 거예요.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보통 지금부터 계획을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자꾸 미뤄지게 돼요. 왜? 시간이 많이 남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거꾸로 그 계산을 해보는 것은, 그 계획을 해보는 것은 언제 그것이 되려면 뭐가 언제까지 돼야 되고, 이것이 되려면 언제까지 돼야 되고, 이렇게 거꾸로 계산을 하다 보면요,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은 것처럼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걸 너무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제가 뭐 올 연말까지 뭔가 프로젝트를 완수하고 중요한 것을 해야 된다. 그러면 프로젝트 결과물이 뭐 클라이언트에게 언제까지 가야 되고, 그 결과물이 나오려면 또 언제까지 무엇이 돼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지금이 여름이지만 이미 늦은 듯한 느낌도 들어요. 항상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시간은 더 많이 든다는 것, 그거를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다 계획하셨잖아요. 아, 내가 지금부터 이렇게 공부하면 될 거야. 그러다 잦어. 아예 그 뒤에 좀 열심히 하면 돼. 그러다가 항상 뒤에 시간이 모자라서 아, 이번 시험은 망쳤어. 다음에 잘하는 거. 이게 이제 미루는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이렇게 계획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계획한 일정에 딱 맞추려다 보니 오히려 여유가 없고 답답한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시간에서 자유로우면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시간 관리에 대해서 의외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마치 마른 수건 쥐어짜듯이 뭔가 항상 바쁘고 뭔가 이렇게 여유가 없이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게 시간 관리가 아니거든요. 시간 관리를 안 하는 것은요, 무계획을 계획하는 거예요. 물론 항상 계획대로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히려 여유 있는 시간을 따로 떼어서 미리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거조차도. 내가 이때 너무 바쁜데 하나 좀 쉼이 필요하고 좀 뭔가 나에게 시간이 필요해. 저는 실제 스케줄러에 어떤 날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기 이렇게 써 놓는 날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하지 않으니까 제 시간을 좀 자유롭게 쓰거든요. 어떤 날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너무 바쁘지만 어떤 날은 제가 한번 건강을 잃어본 적이 있어요. 하루에 3 시간씩 자고 한 2달 일하다가 면역력이 다 무너져서 뇌수막염
걸려 가지고 굉장히 크게 아픈 적이 있거든요. 저는 잠을 절대 줄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 나에게 그런 여유를 줄 수 있는 시간을 따로 계획해서, 못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항상 모든 걸 다 해낼 수 없어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 위주로 해서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쉬는 시간, 여유를 갖는 시간,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 그런 시간을 떼어내서 그것조차도 계획을 하는 것을 대안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시간 관리, 그냥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을 목적에 맞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동네 작은 교회 김종일 목사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얘기할 때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멋쩍어 하면서 동네 작은 교회 다닌다는 말을 하죠. 처음에는 작은 소그룹으로 시작해서 저희가 30명, 40명이 되면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해 나가는 동네 작은 교회, 소그룹이 중심이 돼서 지역으로 침투해 들어가 수많은 작은 소그룹들이 또다시 교회로 만들어지는 그 동네 작은 교회 이야기를 나침반에서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교회에 대한 생각들을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